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을 했고 며느리는 무뚝뚝했지만 예의는 있었어요. 며느리는 말을 돌려 하지 않고 싫으면 싫다고 바로 말했는데요. 그로 인해 마음이 다칠 때도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좋아하는 양념게장을 잔뜩 만들어서 아들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찬을 주며 흐뭇해하던 제게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미리 말씀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마트에 갔더니 꽃게가 신선하더라고. 준호가 양념게장을 좋아하니까 신선할 때 먹으라고 가져왔어. 그러자 며느리가 한결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딱히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에 들어가자 남편이 물었어요. 아들 준다고 신나서 나가더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준호가 양념게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그래서 신선할 때 주려고 급히 갔는데 연락 안 하고 왔다고 며느리가 정색하면서 말을 하더라니까. 얼마나 민망하던지 눈물 날 뻔해서 혼났어.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기에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며느리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구만. 속상하긴 뭐가 속상해. 결혼까지 시켰으면 이제 알아서 살게 내버려둬. 속상한데 당신까지 그럴 거야? 제가 남편을 노려보자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남편과 산책을 하던 중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집이세요? 우리 산책 중인데 무슨 일 있니? 혹시 지금 잠깐 들러도 될까요? 지금? 혹시 시간 안 되시면 다음에 갈까요? 아니야, 지금 들어가려고 했어. 그럼 이따가 뵐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물었어요. 누군데 그래? 며느리인데 지금 집에 온다고 하네. 근데 당신 표정이 왜 그래? 갑자기 온다고 하니까 내가 또 뭘 잘못한 건가 싶어서 걱정돼서 그렇지. 며느리에게 워낙 이것저것 지적을 받다 보니 전화만 와도 놀랄 수밖에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하고 20분쯤이 지나니 며느리가 도착했고 문을 열어줬더니 며느리가 손에 뭔가를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그때 어머님이 가져다 주신 반찬통 깨끗이 씻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양념게장 맛있게 잘 먹었어요. 좀 짠 것 같던데 입맛에 맞았니? 제가 눈치를 보며 물었더니 며느리가 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약간 짜긴 했지만 맛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기 죄송해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일 좀 사왔어요. 그냥 와도 되는데 뭐하러 그런 걸 사왔어. 반찬 얻어먹었는데 당연히 답례를 해야죠. 부모 자식 간에 답례는 무슨 답례야.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는데요. 며느리가 또다시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당연히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당연히 예의를 지키는 게 맞는 거지.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온 김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지 않고. 두 분도 쉬셔야죠.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며느리가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불만스레 투덜댔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쩜 저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 쟤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니까. 예의 바르고 오히려 좋은 것 같구만. 뭔 불만이 그리도 많은 거야. 지금도 봐봐. 반찬 줘서 고맙다고 당신 좋아하는 과일 잔뜩 사왔잖아. 내가 보기엔 얻어먹기만 하고 인색한 사람보다 훨씬 나아. 말투가 딱딱해서 그렇지 예의도 바르고 저런 성격이 오히려 뒤통수 안 치는 법이야.
그런가? 제가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딸처럼 살가운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기에 나름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 생일이 다가오자 고모가 찾아왔습니다. 고모는 딸만 하나 있었는데 늘 딸 자랑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선물 우리 아름이가 추천해줬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고모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그냥 오지 무슨 선물을 사오고 그랬어요. 그래도 오빠 생일인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생일날 외식하기로 했으니까 고모도 꼭 오세요. 나는 됐어요. 제 말에 고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왜요? 오랜만에 같이 식사도 하고 좋잖아요. 순간 고모가 몸을 부르르 떨며 대답했어요. 이 집 며느리 무서워서 밥이나 같이 먹겠어요. 고모 말에 당황한 채 무심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더니 남편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좀 무뚝뚝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의 바르고 나름 괜찮아요. 하지만 고모는 손사래를 치며 더 크게 소리쳤어요. 두 번만 예의 바르면 저승사자도 찾아왔다가 무서워서 도망가겠네요. 그때 나한테 하는 거 언니도 봤잖아요. 고모는 그때 일을 다시 꺼냈는데요. 그 사건은 제 생일날 외식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고모가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들어보니까 요즘엔 괴김신이다 뭐다 하면서 애를 늦게 갖는다고 하더라. 그러다 불임되는 부부가 한둘이 아니라는데 니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고모의 말에 며느리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져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불만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왜? 내 말이 기분 나빴던 거니? 며느리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모님, 아무리 조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생활은 존중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고모가 멈칫 눈을 깜빡이며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어요.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뭘 정색까지 하고 그러니? 너야말로 어른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니? 며느리는 고모의 말을 듣고도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뗐어요. 서로 예의를 지키면 문제될 일도 없지 않을까요? 그 말에 고모 얼굴이 뻘개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때 식탁 너머로 고모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모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잔뜩 흥분한 채 말했어요. 며느리 말하는 게 아주 싸가지가 없다니까.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난리야 난리가. 이래서 아들 자식은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언니는 참 불쌍해서 어떡한데요. 이래서 제가 딸이 꼭 있어야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며느리들 중에도 싹싹하고 괜찮은 며느리도 많던데 하필이면 쟤 같은 며느리가 들어올 게 뭐래요. 그래도 앞에서만 저러지 뒤통수를 치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언니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이미 그러고 있는 줄 누가 알겠어요. 아무튼 싸가지를 판 말아먹었다니까요. 고모는 내내 며느리의 험담을 하다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고모의 딸부심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는데요. 어느 날은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들른 듯 집에 와서 염장을 질러댔어요. 고모의 눈빛에는 어딘가 비꼬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고 차를 내어주며 테이블에 앉자 고모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어요. 언니는 아들만 둘이라 참 안 됐어요. 예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딸 낳았다고 구박이랑 구박은 다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들은 아무 쓰잘데기 없더라고요. 고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연민의 시선을 보내는 것처럼 바라봤지만 그 눈빛은 진정한 동정이 아니라 가벼운 비웃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입술 한쪽이 희미하게 올라가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거든요. 딸이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같이 쇼핑도 다니고 옷도 고르고 그럴 텐데 내가 볼 때는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요. 고모 말 끝에는 미묘한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기에 모욕감마저 느껴졌는데요. 제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본 고모가 한껏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고모만 왔다 가면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어느 날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여보, 고모가 자꾸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거 있지? 힘들게 하다니? 뭘 힘들게 한다는 거야? 전에부터 딸 부심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 며느리 때문에 그런지 또다시 나한테 아들만 있어서 불쌍하다는 둥 허구한 날 그런다니까. 한동안 잠잠하더니 갑자기 또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게 우리 며느리가 좀 쌀쌀 맞고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 더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동안 희선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남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사실 고모는 많이 약한 편으로 아름이를 낳았을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회복에 전념하라고 했지만 고모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어르신은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사돈어르신이 고모에게 호통까지 치고 있었으니까요. 첫째가 딸이니까 다음은 바로 아들 낳을 거지? 어머니, 방금 애 낳은 사람한테 무슨 둘째 타령이세요? 아들을 낳았으면 내가 이런 말 하겠어? 우리 집 손이 얼마나 귀한데 딸을 낳고 난리야. 그러게 아들 낳게 해달라고 지극정성으로 빌라고 그렇게나 말했더니만 이게 다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겠어? 암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라며 독소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고모도 처음에는 웃어 넘기곤 했지만 몸이 약해서 둘째를 가질 수 없다는 죄책감을 느끼곤 했어요. 아름이를 낳고 난 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둘째는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러면서 사돈어르신의 압박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아들은 하나 있어야지. 이 집안에 대를 끊어놓을 셈이야. 하필 데리고 와도 어디서 저런 걸 데리고 와서는. 사돈어르신은 손자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며 고모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을 못 낳는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고모부랑 헤어지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으니까요. 결국 고모는 날이 갈수록 지쳐갔는데요. 고모의 얼굴은 점점 말라갔고 눈빛은 흐릿해져 갔습니다. 우리 집으로 피신해 올 때면 지친 얼굴로 아름이를 안고는 아무 말 없이 긴 한숨만 내쉬었으니까요. 그 구박은 사돈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멈췄고 그때의 아픈 기억 때문이었는지 고모는 아들은 쓰잘데기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둘째도 아들을 낳자 히스테리를 더욱 심하게 부렸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딸이 없어서 불쌍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심하게 감기에 걸려 혼자 집에 누워 있었는데요. 평일이라 남편도 회사에 있다 보니 혼자 병원에 가야 했지만 열이 많이 나서 그런 건지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여보,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몸이 너무 아파. 어쩌지? 나도 곧 회의 들어가 봐야 하는데. 그럼 내가 택시 잡아줄 테니까 택시 타고 병원에 갈래?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더니 며느리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채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 오늘 회사 안 갔니? 그게 회사에다 말하고 반찬했어요. 반차를 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께서 그이가 연락이 안 된다면서 저한테 혹시 집에 좀 가줄 수 있겠냐고 하시길래 제가 왔어요.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기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반차를 내고 왔단 말이야? 어머님 아프신데 당연하죠. 아버님 말씀이 그동안 어머님이 아파서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지만 며느리가 제 이마에 손을 얹더니 놀란 채 외쳤습니다. 어머님, 완전 불덩이에요. 제가 옷 준비해 올 테니까 잠깐만 앉아 계세요. 며느리가 옷장에서 옷을 가지고 와서 제게 입혔고 급히 병원으로 갔더니 독감이라고 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보니 병원에서 우선 입원하라는 말에 입원까지 했는데요. 며느리가 의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제 옆을 지켰어요. 그 모습을 보는 내내 어찌나 든든하던지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바쁠 텐데 미안해서 어쩐다니. 어머님이 아프신데 당연히 와봐야죠.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인걸요. 며느리가 덤덤한 표정으로 말을 했고 그날 내내 며느리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자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당신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길래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 회의는 들어가야지. 마음은 급하지.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했지. 며느리가 집에 왔길래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른다니까. 병원에서도 간호사한테 이런저런 걸 계속 물어보면서 내 옆을 딱 지키는데 간호사는 귀찮아했지만 아들보다 든든하더라고.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살갑진 않지만 참 괜찮아 보인다고 했잖아. 그날도 내가 전화하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알아? 어머님이 아프신데 회사 일이 문제겠어요 그러더라니까. 앞에서 살살거리면서 뒤통수 친 애들보다는 훨씬 낫잖아. 그러게 그날 보니까 진짜 든든하더라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새어나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진심을 조금씩 알게 되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제가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말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완전히 다 나았지. 근데 집에 손님 오신 거예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던 걸 나중에 듣고 친구들이 놀러왔어. 근데 너는 웬일이니? 그냥 몸이 어떠신가 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럼 친구분들 점심 식사도 하고 가시겠네요? 그렇잖아도 조금 있다가 밥 준비하려던 참이야. 알겠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려서 봤더니 며느리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웬일이야? 주말인데 그이는 친구 만난다고 나갔거든요. 어머님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음식 좀 챙겨와 봤어요. 며느리 말에 봤더니 포장을 해온 것인지 음식을 잔뜩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며느리 덕분에 친구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요. 친구들이 며느리 칭찬을 하니 제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무뚝뚝한 성격이긴 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기본적인 예의만 지킨다면 큰 문제될 게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듯 우리 가족은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한동안 연락이 뜸하던 고모가 집에 찾아왔는데요. 그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도 내가 아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나를 배신했지 뭐예요? 배신을 하다니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아름이도 결혼을 해서 시댁 가까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모에게 듣기로 아름이네 시댁이 꽤 잘 산다고 했는데요. 아름이가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 고모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아름이가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시작이 됐다는데요. 어느 날 아름이가 집에 왔길래 고모가 반기며 물었다네요.
주말도 내내 바쁘다고 하더니만 네가 웬일이니? 엄마 며칠 전에 김치 담갔다고 했잖아. 그랬지. 김치 가지러 온 거야? 저번에 우리 시어머님이 김치 드셔보더니 맛있다고 해서 가져다 드리려고 왔어. 엄마 여기에 김치 좀 담아줘봐. 아름이의 말에 잠깐 멈칫했지만 곧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김치를 꾹꾹 눌러 담아줬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를 가져다 준다는 말에 약간 빈정이 상하기도 했지만 딸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다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네요. 그런데 아름이는 친정에 올 때마다 뭔가를 못 가져가서 안달이 난 사람 같았다네요. 어느 날은 고모부가 생일 선물로 백화점에서 비싼 코트를 사줬다는데 집에 왔던 아름이가 그걸 보고는 놀라서 물었다네요. 엄마, 이건 못 보던 거네? 그거 아빠가 큰맘 먹고 하나 사준 거야. 워낙 비싼 거라 나도 아껴 입느라 한 번밖에 안 입어본 거야. 근데 비싼 거라 그런지 옷이 예쁘지? 그러게, 옷이 예쁘긴 하네. 아름이가 옷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을 했다는데요. 며칠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네요. 아름이가 다시 찾아와서 말을 꺼냈답니다. 엄마, 그때 그 코트 말이야. 그거 나 주면 안 될까? 그 코트를? 설마 네가 입게?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그런 옷은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 그러다 보니 모임 같은 데 갈 때 입을 옷도 없고 그래서 말이야. 그래도 엄마가 입던 걸 네가 입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스타일도 그렇고. 아니야, 보니까 옷이 고급스러워서 괜찮을 것 같아. 내가 가져가도 되는 거지? 아름이가 애교까지 부려대며 말을 했기에 고모도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소중한 딸에게 줬던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그 옷을 아름이가 입는다고 했을 때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 아름이에게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기가 막힌 일을 겪었다고 했는데요. 고모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글쎄 아름이 그게 내 옷을 가져가서 지 시어머니한테 줬더라고요. 네? 고모 옷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름이한테 반찬 좀 갖다 줄까 하고 아름이네 집 1층에 차를 세웠는데 안 사더니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더라고요. 아름이랑 사이가 뒤를 따라 나왔고요. 근데 안 사더니 아름이가 가져갔던 그 코트를 입고 있지 뭐예요. 순간 심장이 마구마구 뛰면서 어찌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름이가 그 코트를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글쎄 그랬더라니까요. 아름이가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고모가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모 말을 들어보니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다 딸이랑 사이가 급하다고 하면 나는 손주를 그냥 봐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돈한테는 꼬박꼬박 돈을 챙겨줬더라고요. 그동안 나는 비상대교주처럼 허구한 날 손주를 봐줬는데 사돈은 어쩌다 한번 봐주면서 몇십만 원씩을 받아갔다지 뭐예요. 애지중지 키워서 보냈더니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서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고모가 눈물까지 흘리며 말을 하고 있던 순간 제 전화벨이 울려서 눈치를 보며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머님, 휴가 때 발리로 여행 갈까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가셨으면 해서요. 발리로 휴가를 같이 가자고? 고모가 옆에 있다 보니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계속 받았습니다. 저번 휴가 때 친정 부모님 모시고 다녀왔으니까 이번에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다녀올까 해서요. 저희가 비행기랑 호텔 전부 예약할 테니까 날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랑 같이 가면 불편할 텐데 그냥 니들끼리 다녀와. 공평하게 해야 하는 건데 그럼 안 되죠. 그이도 우리 부모님이랑 여행 가는 거 불편했을 텐데 같이 가줬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배려해 주시다 보니 불편할 것도 없는걸요. 날짜 보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맘 써주면 우리야 너무 고맙지. 그럼 네 시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 주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쯤 홍삼 갈 건데 꼭 챙겨 드세요. 갑자기 홍삼은 뭐하러 보냈어? 친구가 홍삼 가게를 하거든요. 매출 없다고 사달라고 하길래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보내드렸어요. 그래야 나중에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요. 항상 마음 터져서 고맙다. 며느리가 말을 돌려서 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니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같은 게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와 통화를 하고 거실로 나오자 고모가 물었습니다. 며느리예요? 네, 며느리가 가끔 전화를 해서요. 들어보니 어디 여행 가자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발리로 여행 가는데 같이 가자고요. 아마 저번 여행 때 사돈 두 분만 모시고 갔다 보니 그게 걸렸나 봐요.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언니네 며느리처럼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며느리가 낫긴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딸이던 아들이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나름이 아닌가 싶더라니까요. 전에 언니한테 언니네 며느리 험담한 거 사과할게요. 딸이면 뭐 하겠어요. 우리 딸 같은 딸이면 남보다 못한데. 고모가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제가 물었습니다. 설마 그래서 아름이한테 한 소리 한 거예요? 그 옷을 사돈 준 거 알았을 때까지만 해도 참았죠. 근데 또다시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길래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갑자기 돈이 왜 필요하대요? 몰라요. 사이가 대출받아서 무슨 주식을 하다가 돈을 몽땅 날렸다면서 그 돈을 달라고 하는데 화딱지가 나서 내쫓아버렸어요. 딸이 아니라 왼수가 따로 없다니까요. 차라리 언니네 며느리처럼 똑 부러지게 할 말 다 하고 역할도 다 했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요즘은 언니가 참 부럽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만 있고 딸은 없어서 불쌍하다고 말하던 고모의 말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현명하고 따뜻한 며느리가 예의를 지켜서 챙겨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딸처럼 살가운 며느리를 바랄 게 아니라 며느리 말처럼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면서 지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